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현 원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2015년도 8월 28일 금요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블로그 내생활 류마티스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가 쓰는 류마티스 이별여행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요. 어느 40대 여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이별여행 식사일기 끝 종료된 류마티스 이별여행 기록을 하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이분의 글을 이제 마지막 기록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2014년도 7월부터 이렇게 계속 글이 순차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자 2015년도 8월 28일에 마지막 종료 시점에 직접 글을 남겨주신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성분, 40대 여성분은 굉장히 모범적인 식이요법을 해주신 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로 거의 99% 정도 완벽한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을 지켜주셨던 저에게는 너무나 신뢰가 가고 참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아주 모범적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과 쇼그렌 증후군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임상적 관리 상태에 도달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결말로 끝날 수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쇼그렌 증후군으로 같이 진단받으신 경우입니다. 지난번 쇼그렌 증후군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약 50%다.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 2명 중 1명은 관절이 아파진 경우가 많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쇼그렌 증후군이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도에 이 두 가지를 진단받으셨고, 그리고 이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좌측 팔이 저리고 좌측 세 번째, 이 두 번째 마디가 붓고 안구 건조와 구강 건조, 이 두 가지는 쇼그렌 증후군, 안구 건조, 구강 건조의 전형적인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죠. 2014년도 3월달에 저하고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이 좌측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뻣뻣한 상태, 부어 있는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고 양약도 복용을 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저하고 이 한방 치료를 하시게 되는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MTX 항암제 성분이기 때문에 복용 시에 위장장애가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늘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이분의 자필 기록을 보시면은 MTX를 복용했을 때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다 이런 기록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이후에 피부에 멍이 잘 든다, 이유 없이 혈관이 잘 터진다 이런 기록 남겨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몸에 어떤 부작용들이 쉽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고 류마티스 걱정마 책을 보고 저와 함께 류마티스 이별여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양약을 이제 줄여가는 것인데 2014년도 7월 19일을 기준으로요. 그 전까지는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복용하면서 나머지 양약들을 드시고 계셨고 7월 19일을 기점으로 스테로이드를 2분의 1로 줄인 것입니다. 반알을 줄인 상태에서 경과와 임상 증상 그리고 혈액 검사를 체크하면서 2015년 1월 9일부터 2015년 1월 9일부터 모든 양약을 끊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양약을 끊으면서도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CRP 염증 수치인데요. 2014년도 3월 19일 날 류마티스 이별여행 시작할 당시에 1.23으로 높은 상태였는데 2015년도 7월 1일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 염증 수치는 오히려 0.11로 양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보다
정상 범위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본인의 자가 면역 상태로서 염증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임상적 관해 상태라고 하고요. 양약에 의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ESR은 어떻게 변했냐? 발병하고 치료 시작할 당시에 44였는데 2015년 7월 1일에는 9로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ESR, CRP 두 가지 모두 양약을 줄인 상태에서도 오히려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2015년 7월 1일은 양약을 모두 끊은 상태에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양약을 완전히 끊은 상태로 6개월을 지낸 다음에 검사를 했을 때 정상 범위로 염증 수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임상적 관해 상태, 사실상 완치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2015년 7월에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종결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과정과 기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제가 정리한 도표를 보시면서 한눈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쇼그렌 증후군이 동반된 어떤 여성분, 40대 여성분의 임상적 관해 상태, 완치 상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끊은 이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 수치들이 정상 범위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임상적 관해 상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어떤 약에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관절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명 중 1명, 굉장히 많은데 쇼그렌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동반될 때도 한약적 치료나 어떤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완치 상태, 임상적 관해 상태, 혈액 검사상으로도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류마지기 한의사 유창희 원장이었습니다.